운전면허 필기시험 201번에서 300번까지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번 차량 운전 중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모두 고장난 경우 횡단보도 통과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 정지한다. 답은 4번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 정지한다. 자, 1, 2, 3 보시면 서행으로 통과, 빠르게 통과, 서행할 필요가 없다. 자, 이런 지문은 모두 틀렸고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보시면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즉 앞인데 정지선이 있으면은 그 정지선을 말하는 거죠.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202번 도로교통법상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지 않는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3번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보행한다. 답은 3번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보행한다. 자, 여기서 문제의 포인트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입니다. 자,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지 않는 도로 중에서 중앙선이 있는 도로고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지 않는 도로 중에서 중앙선이 없는 도로는 답은 4번처럼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과 4번을 구분 짓는 것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지 않는 도로 중에서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보행한다가 답이 됩니다. 203번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전용 도로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가 통행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답은 3번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답은 3번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204번 도로교통법상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은 답은 1번 보도, 답은 1번 보도. 자, 보행자가 통행하니까요. 보도입니다. 자, 걸을 보자를 써서 보도가 됩니다. 205번 도로교통법령상 보행신호등이 전멸할 때 올바른 횡단 방법이 아닌 것은 답은 4번 횡단을 중지하고 그 자리에서 다음 신호를 기다린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답이 됩니다. 답은 4번 횡단을 중지하고 그 자리에서 다음 신호를 기다린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자, 보행신호등이 전멸한다라는 것은 녹색 등화가 깜빡깜빡하고 있다는 것인데 녹색 등화가 전멸할 때는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206번 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자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할 경우가 아닌 것입니다. 답은 2번 이면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갈 때 답은 2번 이면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갈 때 자, 이면 도로라는 것은 우리 이면을 봐라 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길, 큰 길 말고 이제 건물의 뒤쪽이나 주택 골목길 이런 작은 도로를 말하죠. 이런 작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을 때 자, 서행을 하면서 같이 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횡단할 때 자, 앞을 도로가 있을 때 이렇게 횡단해서 지나갈 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207번 도로교통법령상 고원식 횡단보도는 제한속도를 매시 괄호 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한다. 괄호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답은 3번 30, 답은 3번 30. 자, 숫자 넣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령상 고원식 횡단보도는 제한속도를 매시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한다. 괄호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답은 30입니다. 자, 고원식 횡단보도가 표지판 문제 또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현장에서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사진은 제가 임의로 넣은 거고요. 문제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자, 941번을 보시면은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고원식 횡단보도 표지다 맞고요. 볼록 사다리꽃과 과속 방지턱 형태로 하며 높이는 10cm로 한다.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맞죠? 자, 모든 도로 아니었죠? 자, 어떤 도로? 제한 속도를 매시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한다. 라고 해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문제 은행의 941번에 있는 문제입니다.
208번 도로교통법령상 차량 운전 중 일시 정지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것은, 자, 그럼 나머지는 다 일시 정지해야 되는 것이죠. 자, 답은 4번입니다. 차량 신호등이 황색 등화의 전멸 신호일 때, 자, 차량 신호등이 황색 등화의 전멸 신호일 때는 차만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일시 정지해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자, 답은 4번이고 나머지는 다 일시 정지해야 하는 상황인데, 자, 2번하고 한번 구분해 보시면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의 전멸 신호일 때는 차만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적색 등화의 전멸 신호등이고요. 황색 등화일 경우는 일시 정지해야 할 상황 아닙니다. 209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령상 대각선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 등화일 때 차마의 통행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 직진하려는 때에는 정지선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답은 1번 직진하려는 때에는 정지선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210번 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은, 답은 4번 일시정지, 답은 4번 일시정지, 일시적으로 정지했다 했으니까 일시정지입니다. 211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의료용 전동 휠체어가 통행할 수 없는 곳은, 답은 1번 자전거 전용도로, 답은 1번 자전거 전용도로. 의료용 전동 휠체어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통행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의 포인트는 의료용 전동 휠체어가 과연 보행자냐 아니면 차냐, 이 문제죠. 자, 그래서 의료용 전동 휠체어는 보행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자, 문제를 다시 보시면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는 곳은 하고 같은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자, 자전거 전용 도로가 답입니다. 자, 보행자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통행할 수가 없죠. 자, 도로교통법 제2조에 보시면 보도라는 거, 자, 거를 보자잖아요. 보도라는 것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이다. 자, 그래서 보도는 보행자가 통행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행규칙 제2조를 보시면은 여기서 너비 1m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 장치가 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 장치니까요. 보행자에 해당하는 거죠. 자, 첫 번째 1호, 자, 유모차, 2호 보행 보조용 의자차. 자, 이 문제죠. 보행 보조용 의자차,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그리고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하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자, 보행자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자, 도로의 보수 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나 장치, 그리고 실외 이동 로봇, 이 모든 것은 너비 1m 이하의 것으로서 지금 말씀드린 열거한 것들은 보행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보행자입니다. 자, 그럼 보행자의 통행 조문을 보겠습니다. 자, 도로교통법이거든요.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었으니까요. 보도로 가라는 거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 있죠. 중앙선이 있는 도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사망,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1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에서 중앙선이 없는 도로 있죠. 이때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앞에서 이제 문제 나온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보행자 우선 도로입니다. 자,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 통행이 원칙이다 라는 조문이 있었고요. 다시 문제 보시면 도로교통법상 의료용 전동 휠체어가 통행할 수 없는 곳, 그러면 나머지는 통행할 수 있었죠. 길 가장자리 구역, 도로의 가장자리, 보도. 자,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212번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 중 가장 옳은 것은, 답은 4번 반드시 서행하여야 하고 일시정지는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판단하여 실시한다.
반드시 서행하여야 하고 일시정지는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판단하여 실시한다. 자, 실제 문제에서는 212번 같은 경우는 문장형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없습니다. 자,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넣어놨고요. 자,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차가 이렇게 있을 때 좌회전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자, 일반 도로에서는 좌회전하려는 교차로 직전에서, 여기 직전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좌회전한다. 자, 이게 틀렸죠. 직전에서가 아니라 약 30m 이상의 지점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면서 내가 좌회전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자, 2번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한다. 자, 중심 바깥쪽으로가 아니고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하셔야 됩니다. 자,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한다. 3번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하더라도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하게 되면은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213번 도로교통법령상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괄호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좌회전 전용 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몇 센티미터, 자, 괄호 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자, 괄호 안의 기준으로 각각 맞는 것은 답은 3번에 3, 그리고 275, 답은 3번 3, 275. 214번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할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답은 3번 앞차가 저속으로 진행하고 다른 차와 안전거리가 확보된 경우. 답은 3번 앞차가 저속으로 진행하고 다른 차와 안전거리가 확보된 경우. 215번 도로교통법상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 방향을 지시하는 차로는 답은 1번 가변차로, 답은 1번 가변차로. 자, 그래서 신호기에 의해서 차로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하게 할 수 있다 해서 가변차로입니다. 답은 1번 가변차로. 216번 도로교통법령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괄호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괄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괄호하는 차도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괄호 안에 맞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답은 1번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 답은 1번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 자, 우입니다. 자, 우회전 넣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령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그죠? 자, 우회전하려고 했으니까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는 거죠.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도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217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차로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답은 1번 다리 위는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백색 실선으로 차로 변경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맞습니다. 자, 답은 1번 다리 위는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백색 실선으로 차로 변경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18번 다음 중 녹색 등화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가 바뀐 후에도 지나가지 못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인 꼬리 물기를 하였을 때의 위반 행위로 맞는 것은 답은 1번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답은 1번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219번 고속도로의 가속차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 고속도로를 진입하려는 차량이 충분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로.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충분한 속도로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로. 자, 본선으로 이렇게 진입할 때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충분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로입니다. 220번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잘못 진입한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적절한 행동은 답은 2번 이미 진입하였으므로 다음 출구까지 주행한 후 빠져나온다. 답은 2번 이미 진입하였으므로 다음 출구까지 주행한 후 빠져나온다.
221번 도로교통법령상 도로에 설치하는 노면 표시의 색이 잘못 연결된 것은 답은 4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 제한 표시의 테두리선은 흰색. 답은 4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 제한 표시의 테두리선은 흰색. 자, 흰색이 아니라 빨간색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림을 볼게요. 자, 그림 보시면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 제한 표시의 테두리가 빨간색이죠. 그리고 그 안에 색은 흰색입니다. 자, 그리고 노면 색깔 유도선 표시는 이렇게 보시면 분홍색 그리고 연한 녹색 또는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222번 도로교통법령상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왼쪽 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종으로 맞는 것은 답은 1번 승용 자동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 답은 1번 승용 자동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 문제와 답을 그대로 외우시고요. 자, 그래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속도로 외의 도로라고 했죠. 문제에서 보시면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왼쪽 차로 하면은 승용 자동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 차로에서는 대형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이렇게 하면서 자, 건설 기계, 이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고 보겠습니다. 위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항목과 같다. 왼쪽 차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로를 말한다 하면서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자, 반으로 딱 나누면 여기서 반으로 나누죠. 나눠지고 여기서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이니까 자, 여기가 1차로잖아요. 1차로에 가까운 부분, 이 부분이 왼쪽 차로가 되고 다만 차로 수가 홀수인 경우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홀수가 되잖아요. 다시 표시해 볼게요. 홀수일 때는 중앙에 있는 가운데 있는 차로는 제외한다. 자, 이 부분은 제외한다. 이 부분 제외한다. 이 말은 이 부분이 이제 왼쪽 차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부분 전부 다 오른쪽 차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차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로다.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왼쪽 차로를 제외한, 즉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이 부분이 전부 다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223번 자동차 운전 시 유턴이 허용되는 노면 표시의 형식은 유턴 표지가 있는 곳. 답은 3번 도로의 중앙에 백색 점선 형식으로 설치된 노면 표시. 답은 3번 도로의 중앙에 백색 점선 형식으로 설치된 노면 표시.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자, 노면 표시에는 유턴이 가능합니다. 자, 조심할 것은 노란색 중앙선에서 유턴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유턴을 하게 되면서 이 중앙선을 밟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24번 도로교통법령상 차로에 따른 통행 구분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답은 3번 일방 통행 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부터 1차로 한다. 자, 답은 3번 일방 통행 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부터 1차로 한다. 자, 잘못되었기 때문에 답이 3번이고요. 자,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입니다. 자, 왼쪽이어야 하는데 오른쪽이라 해서 답이 틀렸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법조문에 보시면은 시행규칙 16조에 보면 차로에 따른 통행 구분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아까 문제 보시면 2번이죠. 자,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이게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법조문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 겁니다. 자, 일일이 다 설명드리면 좋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법조문 다 수록해놨기 때문에 잠시 스탑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25번 자동차 운전자는 폭우로 가시거리가 50m 이내인 경우 도로교통법령상 최고속도 괄호를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괄호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자, 답은 1번입니다. 100분의 50, 50%입니다. 그죠? 100분의 50, 답은 1번 100분의 50입니다. 자, 가시거리가 50m밖에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속도로 최고속도를 100분의 50으로 줄인다 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226번 도로교통법령상 다인승 전용 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의 기준으로 맞는 두 가지는 답은 1번 3명 이상 승차한 승용 자동차. 답은 3번 3명 이상 승차한 승합 자동차.
답은 1번 3명 이상 승차한 승용 자동차. 답은 3번 3명 이상 승차한 승합 자동차입니다. 자, 다인승 전용 차로입니다. 그죠? 다인승. 자, 여러 명의 사람이 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2명 너무 작잖아요. 자, 3명이고요. 3명 이상이고, 그리고 승용 자동차하고 승합 자동차는 사람을 태우는 거잖아요. 화물 자동차는 화물을 태우는 거죠. 그래서 답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그냥 기준으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인승 전용 차로 있죠. 3명 이상 승차한 승용 승합 자동차. 자, 3명 이상 승차한 승용 승합차입니다. 227번 도로교통법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는 때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도로의 양쪽에 설치하는 것은 답은 4번 길 가장자리 구역. 답은 4번 길 가장자리 구역입니다. 자, 길 가장자리 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60조에 보시면은 갓길 통행 금지라고 해서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 이거는 고속도로 등이죠. 고속도로 등에서 갓길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갓길은 도로법에서 길 어깨를 말한다라고 해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228번 도로교통법상 1차, 2차로가 좌회전 차로인 교차로의 통행 방법으로 맞는 것은 답은 4번 대형 승합 자동차는 2차로만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답은 4번 대형 승합 자동차는 2차로만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자, 대형 버스가 대형 승합 자동차죠. 자, 좌회전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요. 1차로가 있고 2차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1차로, 2차로 모두가 이렇게 좌회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고 칩시다. 자, 그때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를 보면은, 자,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보시면 왼쪽 차로는 승용 자동차 및 경량,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고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 내에서 위표중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의 차로 구분에 따라 좌회전해야 된다. 자, 뭐 말이 너무 어려운데 그 말은 그냥 대형 승합 자동차는 오른쪽 차로 가니까 오른쪽 차로에서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대형 승합 자동차는 2차로만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229번 도로교통법령상 차마의 통행방법 및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최저 속도는 매시 40km이다. 자, 30km입니다. 그래서 답이 틀렸거든요. 자, 답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최저 속도는 매시 40km이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노면 전차의 속도 해가지고 지금 문제 나온 게 이 부분이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최고 속도는 매시 90km, 최저 속도는 매시 30km. 요거 문제 낸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다음 문제. 자, 보시면 230번이죠. 도로교통법령상 최고 속도 매시 100km인 편도 4차로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적재 중량 3톤 화물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자, 그대로 외우세요. 매시 80km. 자, 최고 속도가 100km인 편도 4차로인 고속도로인데, 자, 이렇게 짐을 많이 실었잖아요. 이렇게 실었을 때의 최고 속도는 좀 떨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자, 위험하니까. 그래서 매시 80km입니다. 자, 법조문에 보시면은, 자, 지금 고속도로 해가지고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이상이잖아요. 지금 문제 보시면은, 자, 문제가 편도 4차로니까 2차로 이상이잖아요.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 속도는 매시 100km. 자, 100km.
최저 속도는 매시 50km입니다. 자, 최고는 100km, 최저는 50인데, 자, 화물 자동차 적재 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했어요. 화물 자동차 및 건설 기계의 최고 속도는 매시 80km다 라는 거예요. 자, 요거 시험 문제에 나온 겁니다. 보세요. 1.5톤을 초과했잖아요. 문제 보시면 1.5톤을 초과했죠. 왜? 3톤의 화물 자동차가 있으니까 1.5톤 초과 했으니까 최고 속도는 80km입니다. 231번 차마의 운전자가 도로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로 맞는 것은 답은 1번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 자, 좌측으로 통행할 때, 자, 도로가 일방 통행이거나 도로공사 등으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거나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이 충분하지 않으면, 자, 이렇게 좌측으로 갈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 안전표시 등으로 앞지르기를 아예 못하겠어요. 그러면 좌측으로 통행할 수가 없겠죠.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런 문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법조문을 하나하나 다 뜯어서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문제 학자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져요.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만은, 이게 과연 맞나 싶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여러분들 운전 직접 하셔야 되니까요. 자, 보세요. 차마의 운전자는 제 사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자, 중앙이나 좌측을 가면 안 되는데 요로 할 때는 이렇게 파랗게 돼 있는 부분은 통행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1호 도로가 일방통행이거나 도로의 파선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거나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질러야 되는데 요럴 때는 자,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다만 자, 이 각목의 어느 하나 이 빨갛게 벌겋게 칠해놓은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측 도로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자, 뭐냐면 가목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거나 나목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목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없다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문제 보시면 자, 좌측으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로 맞는 것은 이렇게 문제 낸 거예요. 답은 1번이었죠. 232번 교차로와 딜레마존 통과 방법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딜레마존이라는 것은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가 켜졌을 때 정지선 직선에서 멈추기에는 너무 가깝고 계속 가면은 적색으로 바뀌어가지고 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어려운 이 그림과 같은 진퇴양난의 구간을 말합니다. 자,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이 정지선 직선까지 거리가 너무 짧고요.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계속 가게 되면은 적색으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 그리고 신호위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게 원칙입니다. 자, 일단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을 했으면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입니다. 자, 굉장히 주의하면서 운전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답은 4번인데 도로교통법령상 딜레마 존을 인정하여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합니다. 원칙 정지하여야 한다. 자,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죠. 1번 교차로 진입 전 교통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안전거리 유지, 감속 운전으로 모든 상황을 예측해서 방어 운전을 한다. 적색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뀔 때 앞바퀴가 정지선을 진입했다면 교차로 교통 상황을 주시하면서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판례를 보시면은 이 딜레마 존을 굉장히 좀 엄격하게 해석한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부천시에서 어떤 사람이 교차로에서 이제 황색 등화로 전환된 다음에 진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토바이하고 충돌 사고가 났어요. 이때 1심과 2심에서는 제동을 만약에 했어도 정지선을 넘겼을 거니까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고 파기환송을 했죠. 그래서 황색 신호가 켜졌을 때 교차로 진입 전에 있었다면 차량은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에 멈췄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운전자의 신호 위반 책임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자, 233번 다음은 차 간 거리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 표현된 것은 자, 공주 거리는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할 때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맞습니다. 234번 다음 중 앞지르기가 가능한 장소는 답은 2번 중앙선, 황색 점선 앞지르기가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안 돼요. 교차로 안 되죠. 터널 안 안 되죠. 다리 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중앙선인데 황색 실선은 안 되죠. 황색 점선에서는 앞지르기가 가능해요. 235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의 서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1번 차가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답은 1번 차가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236번 다음은 도로에서 최고 속도를 위반하여 자동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합니다.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처벌 기준은 자, 답은 2번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답은 2번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37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할 때 옳은 것은 자, 답은 2번 교차로에 선 진입한 차량이 통과한 뒤 우회전한다. 자, 옳은 것이죠. 자, 차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 싶은데 자, 이렇게 차가 우회전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직진을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이미 교차로에 들어왔잖아요. 그럴 때는 지나가고 나서 우회전을 해야지 부딪히지 않겠습니다. 자, 답은 2번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통과한 뒤 우회전한다. 238번 신호기에 신호가 있고 차량 보조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한다. 도로교통 법령상 잘못된 것은 답은 4번 차량 신호에 관계없이 다른 차량이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때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다. 자, 이렇게 일시 정지하지 않게 되면은 신호 위반에 처하게 되죠. 신호 위반이 되고 자, 일시 정지를 했는데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게 되면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239번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는 방법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답은 3번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여야 한다. 답은 3번 자, 바르게 설명한 것입니다. 답은 3번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여야 한다. 240번 정지 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답은 3번 운전자가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실제로 차량이 정지하기까지 진행한 거리. 답은 3번 자, 정지거리입니다. 운전자가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실제로 차량이 정지하기까지 진행한 거리. 241번 올바른 교차로 통행 방법으로 맞는 것은 답은 3번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다. 답은 3번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다. 242번 하이패스 차로 설명 및 이용 방법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답은 4번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은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고 하이패스 단말기 고장 등으로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독착지 요금소에서 정산하면 된다. 답은 4번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은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고 하이패스 단말기 고장 등으로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독착지 요금소에서 정산하면 된다. 243번 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승용 자동차의 최고 속도로 올바른 것은 답은 4번 최고 속도 매시 90km로 주행한다. 최고 속도 매시 90km로 주행한다. 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최고 속도는 매시 90km이고요. 최저 속도는 매시 30km입니다. 244번 도로교통법령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 도로에서 제한할 수 있는 속도로 맞는 것은 답은 4번 시속 50km 이내. 답은 4번 시속 50km 이내.
245번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부 최고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고 주거지역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으로 맞는 것은 답은 2번 안전속도 5030. 답은 2번 안전속도 5030. 246번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때 운전자의 행동으로 옳은 것 두 가지는, 자, 옳은 것 두 가지죠. 답은 1번과 3번입니다. 자, 비보호 좌회전의 정의가 1번에 있습니다. 녹색 등화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하여야 합니다. 자, 비보호라고 해서 아무 신호에서나 좌회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녹색 등화일 때 그리고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해야 하고요. 3번 보시면 양방향 직진 신호 시, 자, 위와 같이 양방향 직진 신호 시 마주오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자, 2번은 틀린 거죠? 신호와 관계없이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이니까 내가 안전하게 마주오는 차량이 없으면은 좌회전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적색 신호일 때에도 좌회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 출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신호와 관계없이가 아니고, 즉 녹색 등화일 때만 좌회전할 수 있다. 자, 4번 적색 등화에서 비보호 좌회전할 때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벌된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신호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247번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운영 중인 시내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답은 2번 우측의 보행자가 무단 횡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주행한다. 답은 3번 좌측의 버스 정류장에서 보행자가 나올 수 있으므로 서행한다. 답은 2번 우측의 보행자가 무단 횡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주행한다. 답은 3번 좌측의 버스 정류장에서 보행자가 나올 수 있으므로 서행한다. 248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차로를 변경할 때 안전한 운전 방법으로 맞는 두 가지는, 답은 3번, 4번. 3번 진행하는 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때 해야 한다. 답은 4번 백색 점선 구간에서만 할 수 있다. 답은 3번 진행하는 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때 해야 한다. 답은 4번 백색 점선 구간에서만 할 수 있다. 249번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행동으로 맞는 두 가지는, 답은 1번과 3번. 1번 방향 지시 등은 우회전하는 지점의 30m 이상 후방에서 작동한다. 답은 3번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방해가 없도록 우회전한다. 답은 1번 방향 지시 등은 우회전하는 지점의 30m 이상 후방에서 작동한다. 3번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의 방해가 없도록 우회전한다. 250번 승용 자동차 운전자가 앞지르기 할 때의 운전 방법으로 옳은 두 가지는, 답은 1번 앞지르기를 시작할 때에는 좌측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2번 주행하는 도로의 제한 속도 범위 내에서 앞지르기 하여야 한다. 1번 앞지르기를 시작할 때에는 좌측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2번 주행하는 도로의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앞지르기 하여야 한다. 251번 도로를 주행할 때 안전 운전 방법으로 맞는 두 가지는, 답은 3번 앞 차량이 급제동할 때를 대비하여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한다. 4번 앞지르기 할 경우 앞 차량의 좌측으로 통행한다. 답은 3번 앞 차량이 급제동할 때를 대비하여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한다. 4번 앞지르기 할 경우 앞 차량의 좌측으로 통행한다. 252번 다음 중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은, 답은 4번 이륜 자동차. 답은 4번 이륜 자동차. 253번 도로교통법상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인 긴급 자동차가 다가올 때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맞는 것은, 답은 2번 교차로 외의 곳에서는 긴급 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답은 2번 교차로 외의 곳에서는 긴급 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54번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소방차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할 경우에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답은 1번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답은 1번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255번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자, 긴급자동차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죠. 혜택이라기보다는 이제 금지하지 않는다. 자, 속도 제한 하지 않고 앞지르기 할 수 있게 해주고 끼어들기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보행자 보호는 어떠한 경우에더라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자, 답은 4번 특례 적용 대상 아닙니다. 답은 4번 보행자 보호. 256번 긴급자동차는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서 긴급한 용무를 수행 중임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긴급자동차는? 답은 4번 속도 위반 단속용 경찰 자동차. 답은 4번 속도 위반 단속용 경찰 자동차. 257번 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앞지르기 금지 구역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거나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등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답은 2번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 운행이 필요한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답은 2번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258번 일반 자동차가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 중인 경우 긴급 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한 조치는? 답은 2번 전조등 또는 비상등을 켜고 운행한다. 답은 2번 전조등 또는 비상등을 켜고 운행한다. 259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령상 긴급 자동차로 볼 수 있는 것 두 가지는? 답은 2번과 4번. 2번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4번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답은 2번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4번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260번 도로교통법상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구급차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두 가지는? 답은 3번과 4번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4번 정체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할 수 있다. 답은 3번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4번 정체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할 수 있다. 261번 도로교통법령상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소방차 운전자가 긴급 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은? 답은 2번 음주운전. 답은 2번 음주운전. 262번 도로교통법령상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통안전교육은 괄호 년마다 받아야 한다. 괄호 안에 맞는 것은? 답은 3번 3. 답은 3번 3. 자, 숫자 넣어서 다시 읽겠습니다. 도로교통법령상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통안전교육은 3년마다 받아야 한다. 263번 도로교통법령상 긴급 자동차에 대한 특례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3번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보호하지 않고 동행할 수 있다. 자, 보행자 보호는 절대 가치입니다. 자, 답은 3번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보호하지 않고 동행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264번 도로교통법상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로부터 괄호 미터 이내인 곳은 정차 및 주차의 금지구역입니다. 자, 괄호 안에 맞는 것은? 답은 1번 5. 답은 1번 5. 5를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인 곳은 정차 및 주차의 금지구역입니다. 265번 다음 중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긴급 자동차로 맞는 것은?
답은 2번 가스 누출 복구를 위한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가스 사업용 자동차. 답은 2번 가스 누출 복구를 위한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가스 사업용 자동차. 266번 다음 중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긴급 자동차가 아닌 것은? 답은 1번 교통단속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 답은 1번 교통단속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 267번 도로교통법령상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 외에도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답은 2번 소방차가 정비를 위해 긴급히 이동하는 경우. 답은 2번 소방차가 정비를 위해 긴급히 이동하는 경우. 268번 도로교통법상 긴급 출동 중인 긴급자동차의 법규 위반으로 맞는 것은? 답은 4번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긴급 출동 중이므로 필요한 신고나 조치 없이 계속 운전하였다. 자, 법규 위반인 경우입니다. 그죠?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사고 조치를 취하고 다음 행동을 해야 되겠죠. 답은 4번. 자,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자, 사고 조치를 취해야 되죠. 답은 4번입니다.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긴급 출동 중이므로 필요한 신고나 조치 없이 계속 운전하였다. 이렇게 되면 법규 위반이 됩니다. 269번 긴급 자동차가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답은 2번 도로관리용 자동차가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순찰하는 경우. 답은 2번 도로관리용 자동차가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를 순찰하는 경우. 도로 순찰하는 경우. 270번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인 긴급 자동차에게 양보하는 운전 방법으로 맞는 두 가지는? 답은 3번과 4번. 3번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4번 교차로나 그 부근 외의 곳에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 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답은 3번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4번 교차로나 그 부근 외의 곳에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 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71번 다음 중 긴급 자동차에 해당하는 두 가지는? 답은 1번, 4번. 1번 경찰용 긴급 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4번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답은 1번 경찰용 긴급 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4번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272번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답은 4번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동승한 경우에는 안전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자, 맞지 않는 것이고요. 자, 안전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작성해야 되죠. 답은 4번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동승한 경우에는 안전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273번 도로교통법령상 보행자의 통행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장소는? 답은 2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 답은 2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 274번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한 상태로 주행 중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답은 1번 2차로가 비어 있어도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다. 답은 1번 2차로가 비어 있어도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다. 275번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답은 4번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답은 4번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276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매시 40km로 주행 중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로 맞는 것은?
답은 2번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답은 2번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277번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의 승차 정원 기준으로 맞는 것은 어린이 1명을 승차 정원 1명으로 본다. 답은 4번 9인승 이상. 답은 4번 9인승 이상. 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의 승차 정원 기준은 9인승 이상입니다. 278번 승용차 운전자가 8시 30분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매시 25km 초과하여 위반한 경우 벌점으로 맞는 것은 답은 3번 30점. 답은 3번 30점. 279번 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한 경우 몇 점의 별점이 부과되는가? 자, 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한 경우입니다. 답은 3번 30점. 답은 3번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280번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시간 기준으로 맞는 것은 답은 2번 3시간 이상. 답은 2번 3시간 이상. 자, 어린이 글자 음절이 하나, 둘, 셋, 3음절이죠. 그래서 3시간 이상. 이렇게 외울까요? 자, 281번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및 영유아 연령 기준으로 맞는 것은 답은 2번 영유아는 6세 미만인 사람. 답은 2번 영유아는 6세 미만인 사람. 282번 도로교통법령상 승용차 운전자가 13시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한 경우 범칙금은 답은 3번 12만원. 답은 3번 12만원. 283번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에서 놀고 있는 경우 가장 올바른 운전 방법은 답은 3번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답은 3번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284번 어린이가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고 있을 때 도로교통법령상 규정 및 운전자의 행동으로 올바른 것은 답은 4번 횡단보도 표지는 횡단보도를 설치한 장소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 양측에 설치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답은 4번 횡단보도 표지는 횡단보도를 설치한 장소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 양측에 설치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285번 어린이 통학버스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하여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전멸등이 작동하고 있을 때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답은 1번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답은 1번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286번 차의 운전자가 운전 중 어린이를 충격한 경우 가장 올바른 행동은 답은 4번 자전거 운전자는 넘어진 어린이가 재빨리 일어나 뛰어가는 것을 본 후 경찰 관서에 신고하고 현장에 대기하였다. 답은 4번 자전거 운전자는 넘어진 어린이가 재빨리 일어나 뛰어가는 것을 본 후 경찰 관서에 신고하고 현장에 대기하였다. 287번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자동차가 충격하였다. 어린이는 외견상 다친 곳은 없어 보였고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경우 운전자의 행동으로 맞는 것은 답은 3번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현장을 벗어난다. 답은 3번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현장을 벗어난다. 288번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주체는 답은 2번 시장 등. 답은 2번 시장 등. 289번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답은 2번과 4번. 2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위반한 경우 범칙금이 가중된다. 4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행자 보호 불이행하면 벌점이 2배가 된다. 맞는 것 두 가지입니다.
2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위반한 경우 범칙금이 가중된다. 4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행자 보호 불이행하면 벌점이 2배 된다. 290번 어린이 통합버스의 특별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답은 3번과 4번. 3번 어린이들이 승하차 시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도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이 승하차 시 동일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량은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3번 어린이들이 승하차 시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도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4. 어린이들이 승하차 시 동일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량은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291번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답은 4번.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를 타고 동행할 수 있다. 자, 자전거를 타게 되면 차가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다시 4번 틀린 거죠.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를 타면 안 되고 내려서 끌고 가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동행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292번 도로교통법상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공동부령기관으로 맡는 것은? 답은 3번. 장애인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답은 3번. 장애인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자, 장애인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93번 어린이 통합버스 특별보호를 위한 운전자의 올바른 운행 방법은? 1번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합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답은 1번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합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294번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통합버스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 두 가지는? 답은 2번과 3번. 2번 어린이 통합버스는 원칙적으로 승차 정원 부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3번 어린이 통합버스 신고 증명서가 허러 못 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 통합버스 신고 증명서 제교부 신청서에 허러 못 쓰게 된 신고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95번 어린이 통합버스 운전자가 영유아를 승하차하는 방법으로 바른 것은? 답은 1번. 영유아가 승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멸등 장치를 작동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답은 1번. 영유아가 승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멸등 장치를 작동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296번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답은 1번. 주차금지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노인보호구역과 같다. 자, 바르지 않는 것이고요.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주차금지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바르지 않는 것은 1번. 주차금지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노인보호구역과 같다. 틀린 문구이고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보시면은 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88조에 보시면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서 별표 6과 같다 해서 별표 6에 쫙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보시면은 법 제32조에서 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서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은
자, 승합 자동차 등은 5만 원. 자, 괄호 여는 것은 2시간 이상이거든요. 자, 승용 자동차는 4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반적인 이제 범주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이러한데, 자, 단서에 보시면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렇게 규정 중에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해서 이제 별표 7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인데 여러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정차 또는 주차에 대한 것만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정차 또는 주차만 딱 떼서 가져왔어요. 정차 또는 주차한 차의 고용주는 자, 목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에는 승합 자동차는 13만 원, 승용 자동차는 12만 원이고요.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위반하면 승합 자동차는 9만 원이고 승용 자동차는 8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다르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정차 또는 주차를 한 때는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만 이제 기준을 해서 보면은 지금 일반적인 이제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는 승용 자동차가 4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을 하면은 승용 자동차 기준으로 12만 원이니까 3배죠. 그리고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8만 원이기 때문에 2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차이 나고, 자,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정차 주차했을 때 과태료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괄호는 2시간이 넘어가면은 이렇게 괄호 이렇게 좀 더 가중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셔서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주차금지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노인보호구역과 같지 않습니다. 자, 같다 해서 틀린 것입니다. 7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영유아를 동반하여 함께 횡단하고 있다. 운전자의 올바른 주행 방법은 답은 1번 어린이와 영유아 보호를 위해 일시 정지하였다. 답은 1번 어린이와 영유아 보호를 위해 일시 정지하였다. 298번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답은 3번 차도로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이를 보면 서행하지 말고 일시 정지한다. 차도로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이를 보면 서행하지 말고 일시 정지한다. 자, 일시 정지하는 것이 답입니다. 299번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과 주행 방법이다. 맞는 것 2가지는 답은 1번과 2번입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통행할 때는 항상 제한 속도 이내로 서행한다. 맞습니다. 2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의 대상은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노면 전차이며 어린이가 횡단하는 경우 일시 정지한다. 자, 맞습니다. 자, 통행할 때는 서행을 해야 되고요. 어린이가 횡단한다, 어린이를 발견한다 이럴 때는 무조건 정지하는 겁니다. 자, 3번, 4번도 보시면은 어린이가 횡단하는 경우, 어린이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경우라고 했죠. 서행한다 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무조건 스탑, 일시 정지하는 것이 답입니다. 300번 다음 중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특별하게 보호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편도 1차로 도로의 경우 문제를 보시고 우선 그림을 보시면은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전멸 등등의 장치를 작동하면서 정차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발견했어요. 자, 이때 옆을 지나갈 때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 자, 정차한 차로, 이 정차한 차로 뒤에 있는 차하고 바로 옆 차는 전부 스탑을 하셔야 됩니다. 일시정지. 그리고 반대 차량, 진행 차량 있죠? 반대 차량, 이거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든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반대 차량의 진행 차량 역시 이제 스탑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이제 범칙금 9만 원과 별점 30점이 이제 부과가 되고요. 자,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 보호 표지를 부착하고 도로를 운행 중일 때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금지합니다.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30점 동일합니다. 자, 조금 더 정리하면, 한 번 더 정리하면, 자,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전멸 등등의 장치를 작동해서 이렇게 정차를 딱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정차한 차로하고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한 후에 서행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단 일시 정지하고 안전 확인한 다음에 서행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어린이 보호 표지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지르기 안 됩니다. 자, 앞지르기 금지. 자, 이제 다시 보시면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답은 4번입니다. 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앞지르기 하지 않았으니까 특별보호 의무 위반 안 한 거죠. 자, 앞지르기 하게 되면은 특별보호 의무 위반 한 것이 되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나머지는요. 자,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의 케이스입니다. 어린이나 영유아가 내리는 중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 안 되죠. 일시 정지해야 되고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 지금 편도 1차로의 경우니까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서행 안 되고요. 일시 정지한 다음에 자,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서행합니다. 자,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안전하게 승하차시키는 중 경음기를 울리고 일단 진행했잖아요. 틀렸습니다. 일시 정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300번까지 수고 많으셨어요.